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정보센터의 박기일입니다. 이번 저희 오프라인 연수 때 8월공시 지침 변경 내역하고 이제 주요 FAQ를 먼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공시 지침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미리 양해를 좀 드리면요. 원래 제가 발표할 건 아니었고요. 저희 지침 담당자이신 박세희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제가 오늘 대신 하게 됐습니다. 해서 오늘 이 내용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현장에서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입력 시스템 내 Q&A 게시판이나 이메일 아니면 저희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셔야 이제 좀 텍스트로 정리가 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8월 공시 주요 지침 변경 내용 및 주요 입력 방법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4 전공 과목 성적 분포입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 해당이 되고요. 네, 성적 분포는 전년도 정규학기 중에 전공 및 교양, 교직 성적으로 인정받은 점수별 학생 수를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전공은 해당 학과 전공 학생이 이수할 할 수 있도록 개설된 전공 교과목의 성적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학과별로 입력을 합니다. 특히 이 학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학과의 기준은 이제 과목 개설학과 기준이 아니고요. 학생이 소속된 학과 기준으로 학생이 인정받은 성적 기준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복수 전공이 부전공, 다전공을 받은 점수도 전공으로 이수받았다면 전공 성적에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대학 전문대학의 2-가 전공 과목 성적 분포 항목입니다. 대학 이번에 그 학생 성적 평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등교육 통계 조사를 통해 제출하신 자료를 연계해서 공시가 됩니다. 작년까지 직접 입력이었고요. 올해부터는 8월 공시로 연계가 돼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입력 자료 기준일은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전년 여름학기, 겨울학기 그 계절학기를 포함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기는 1년에 운영한 학기 수대로 운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대학 같은 경우 1년에 2학기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여름, 겨울 계절학기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공시 장표를 보시면 4학기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년에 4학기 이상 운영하는 이제 대학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1학기와 2학기, 계절학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시 양식을 보시면 전공 성적 과목은 학기별로 모든 학년의 전공 성적을 등급에 따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1학기와 2학기, 매학기 성적이 산출된 시점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가령 1학기면은 뭐 6월 말, 7월 초죠. 그쯤 돼서 나온 최종 성적, 다 사정이 끝난 성적을 입력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교육통계조사 시점인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전년도 성적 결과를 깨서 제가 연계를 할 겁니다. 좀 예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 2, 3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과목 구분 변경에 대한 예시인데요. 가령 교육학과 학생 A가 2023년 1학기에 경영학 원론을 일반 선택으로 수강을 했고 성적표에 일반 선택 학습코드로 성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1학기 성적 산출 시점에는 일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공 과목에 입력하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통계 조사에는 이제 올해 24학년 끝나는 현재 기준으로 23년 1학기 경영 원래 전공 필수라 돼 있죠. 이럴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재수강의 예시입니다. 경영학 학생이 23년 1학기에 전공 기초인 경영학 원론의 성적이 C가 나왔는데요. 2학기에 동일한 전공 기초인 과목을 재수강하여서 성적 A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1학기에 들어서 성적 C가 삭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1학기에는 C라고 입력을 하고 2학기에 A 등급으로 각각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현재 기준으로 재수강한 2학기의 성적 A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A 등급에만 성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 전과의 예시입니다. 경영학과 학생 C가 23년 2학기에 컴퓨터학과로 전과한 경우는 이제 각 학기별 소속 학과로 각각 경영학과, 1학기는 경영학과, 2학기 때는 컴퓨터학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1, 2학기 성적 모두 최종 전과하여 소속된 학과인 경영 컴퓨터학과에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작년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학원입니다. 지금 자료집 상에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좀 항목이 좀 잘못 나갔고요. 2-가 성적 평가 결과, 성적 분포 해당이 됩니다. 대학원과 대학원 대학에 해당했고요. 대학원의 성적 평가 부분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성적 평가는 성적표 결과는 전공 성적뿐만 아니라 교양, 교직, 일반 선택 모든 성적을 학과별, 학기별로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학과별 평점 평균, 학과별 백분율 점수 평균, 백분율 점수 구간으로 공시하지 않고요. 학부와 동일하게 모든 학년의 전공 성적을 등급별로 공시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받은 성적 등급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바뀐 점이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 과목 성적 분포, 교직 과목 성적 분포입니다. 교양은 기본적인 소양 지식을 기르기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이고, 교직은 보통 교원 자격증 취득을 이수하는 과목인데요. 교양 교직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또는 교직 성적으로 인정받은 전체 학년의 모든 학과 학생 수를 다 더해서 학기별로 공시가 되고요. 그에 맞춰서 연계가 됩니다. 교양 과목, 교직 과목 성적 분포도 전공 과목 성적 분포와 동일하게 계절학기를 포함하여서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통계조사 시점인 4월 1일 기준에 최종 확정된 전년도 성적 평가가 연계돼서 공시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졸업생의 졸업 성적 분포입니다. 졸업생의 졸업 성적 분포는 전년도 후기 졸업자 그리고 당해년도 전기 졸업자의 졸업 시점에 받은 졸업 성적을 학과별 백분율 점수 구간별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학과별 졸업 백분율 점수 평균은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의 합을 졸업자 수로 나누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백분율 점수는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백분율 점수 산출 방법을 적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따로 예시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각 대학별로 백분율 환산식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셔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작년까지는 학과별 졸업 평점 평균을 공시를 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연계로 바뀌면서 이 부분 삭제가 됐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장품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Q&A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 3월 연수 때 그래서 좀 Q&A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교 학생이 외국으로 교환 학생을 나가서 학점을 받은 경우 이제 외국 대학에서 이제 본교로 성적을 이제 송부를 해줄 건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올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당연히 도착하지 않으면 이제 통계조사 시점이죠. 그때까지 성적이 도착되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학과, 산업지위탁, 군위탁과정 성적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은 이 부분도 입력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맞춰서 자료 입력을 해주시고요. 패스페일 같은 경우는 취득 학점이 존재하더라도 이 과목은 성적 등급이 별도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통계에는 입력하시더라도 이 내용은 저희 쪽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령 F학점을 받은 학생 성적 어떻게 하느냐, 낙제라도 F 성적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시를 해주시고요. 학과 집계 기준은 2024년 4월 현재 재직 중인 학생이 재직 중인 학과의 성적으로 집계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 4월 1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헷갈리시는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생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입생 추군 현황입니다. 먼저 대학, 전문대학이고요. 신입생 추군 현황은 당연히 3월 학기에 모집단 이별 입학 정원과 모집인원, 지원자, 입학자를 4월에 입력하는 공시 항목입니다. 검증사항 부분이 좀 삭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 어시스트라고 하죠. 여기서 조사하는 나 자의 신입생은 3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대학이 전형을 통해 들어오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등이 제외가 됩니다. 학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입학 전형 기본 시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학생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전형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그 정부 초청 외국인 학생은 제외가 되는데 다만 교육통계조사는 4월에 신입생을 조사를 하고요. 특히 대학의 전형을 통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한 입학자라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시스트에서 조사해서 공시하는 나 자의 입학자 다를 수가 있어서 검증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다만 정부 초청 외국인 학생은 입학자로 공시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대학의 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인원, 지원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입학자에만 공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산업대학 그리고 원격대학 3학년의 별도 편입학자 같은 경우는 신입학 정원 내 모집인원, 지원자, 입학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시침에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대학원 말씀드릴게요. 네, 신입생 추군 현황의 대학입니다. 대학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건 없고 삭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입학자 수는 전년도 하반기 그리고 당연히 상반기 입학자를 모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학 정원은 당연히도 입학 정원만 입력하기 때문에 요 기준일이 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정원 대비 정원 내 입학자 수인 대학원의 신입생 추gun율은 여기부터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왜곡된 정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됐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입학 선발 결과입니다. 편입학 선발 결과는 전년도 9월, 당연히 3월 학기에 편입생이 있는 학과별로 모집인원, 지원자 등록인원을 직접 입력해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FAQ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입학 전기 및 후기 중 후기 모집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후기 모집 입력하는 저희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고 저장과 입력 완료를 하시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삭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문의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폐과인 학과로 2, 3학년 편입학 모집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폐과이더라도 학칙상의 경과 조치 등을 통해서 재적 학생이 폐과 소속으로 남아있고 폐과로 모집을 했다면 학과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폐과인데 검색이 안 될 경우에는 표준 분류에서 해당 학과를 폐과 미존치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학과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존치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편제단위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졸업생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졸업생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졸업생 현황은 전년도 8월, 당연년도 2월 졸업의 졸업사 수에 학과별 남녀로 구분해서 공시한 항목입니다. 5-가 졸업생 현황은 이제 KD 고등교육 통계 이쪽에서 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모두 연계합니다. 특히 이제 대학원이랑 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이제 일반대학원 따로, 특수대학원 따로, 전문대학원 따로 이렇게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항목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다 연계가 됩니다. 모든 대학원이 연계가 되니까요.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5-가 졸업생 현황으로 연계가 다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 쪽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교원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원 대비 전인 교원 현황인데요. 이 항목은 학과별로 전인 교원과 비전인 교원인 겸임, 초빙, 강사, 기타 교원의 수를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업협력을 통한 교육연구, 창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교원인데
조사 대상별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인정 기준에 따라서 산학교육 중점 교수를 전인교원 또는 경인, 초빙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임교원 같은 경우 만약에 산학교육 중점 교수 겸임교원으로 구분이 된다면 이거는 산업적 경력자이면서 대학의 파견내와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산업체 소속이지만 대학으로 파견 나온 교원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빙교원으로 분류가 된다면 산업체 경력자면서 대학에 전일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된 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저희가 다 자료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시간강사를 별도로 이용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공시부터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부분만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신규 전임 교원 현황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일연도 4월 1일 중에 신규 임용되어서 4월 1일 기준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원을 학과별로 남녀 부분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전년도 10월 1일 기준 그리고 당년도 4월 1일 기준에서 나눠서 공시를 했는데 네. 작년부터 고등교육 통계에서 10월 1일 기준에 신규 전임교원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연계를 받아올 자료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24년 4월 1일 기준에 신규 전임 교원만 1년 기준으로 조사해서 연기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 발전기금액의 결산 부분인데요. 이미 예산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항목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입력해 주신 자료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통계조사 시에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을 입력을 하고요. 이 내용이 저희 9-가 등록금 산정근거 그 PDF 항목으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발전기금액의 예산 결산 항목을 제가 한국장학재단 쪽에서 연계하는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 공시가 됐고요. 8월도 입력까지 결산값을 연계해서 공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입니다. 입학 전형료 수입 및 다음에 지출 말씀드릴 건데 지출 현황은 전년도 결산 기준 입학 전형료 납부 인원 및 수입 총액을 공시하고 지출 금액은 수당 및 경비를 내역별로 공시하면 되는데요. 우선 수입 현황 말씀드리면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 전형료 수입 총액은 규비액의 수입 계정에 입시 수수료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을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22년 공시부터 이제 학부 편입학, 대학원 그리고 뭐 정교과정이 아닌 기타 특수과정에 대한 입학 전형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건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학만 공시를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학과 학사기 전공 심화등도 학위 과정이라면 당연히 신입학 정시 수시 모집 시기에 맞춰서 구분을 하셔서 입학 전형료 수입이 발생이 된다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4 약학대학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편입학을 하는 부분 이제 그 상황이 편입학을 하는 부분이 끝났죠. 거의 바뀌어서 이제 신입학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대학에서 아직까지는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렇게 이런 케이스로 입력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해서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입학 전형료 수입 납부 인원은 총 지원 인원에서 전액 면제자 그리고 감면 대상자 그리고 전액 반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수입 또한 면제, 감면, 반환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넘어가서 지출 쪽입니다. 입학 전형 일단은 항목을 저희가 항목명을 변경을 했고요. 입학 전형 관련 지출 같은 경우에 합계는 규비액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규비액의 지출 항목의 일부인 입시관리비 계정으로 지출된 금액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조금 항목에 있어서 좀 오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입학 전형료의 수입을 갖고 그대로 다 지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말 그대로 수입은 수입이고 지출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입 금액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 대비 수입 대비 지출이 얼마냐라고 비교하는 부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명 자체를 입학 전형 관련 지출 현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없도록 제가 했으니까요.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유인물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인물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천천히 들으시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 규모별 강좌 수입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는 학기별로 학생 규모에 따라서 강좌가 얼마나 개설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작년까지는 4월과 10월 동시에 이제 당년도 1학기, 2학기 강좌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기 운영 중에 입력을 하다 보니 강좌 현황이 좀 확장이 일부 안 된 항목 수준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불편함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고등교육 통계 조사에서 조사가 된 김에 전년도에 개설돼서 완료된 강좌를 기준으로 이제 교재학과를 포함해서 연계 받아 공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 기준도 8월 공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FAQ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계산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우선 학생 규모별 강좌 수는 학생이 실제 수강하는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고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합반과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페일 과목이나 학점이 없는 강좌도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됐다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강이 된 과목은 이제 실제 수강 학생이 없다면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반, 합반 쪽의 입력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분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가령 경영학 원론 강좌가 3개 분반으로 운영이 되고 한 반에 43명이씩 수강을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41에서 50명의 구분의 강좌를 3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합반 같은 경우는요, 경영학 원론 강좌가 2개의 분반으로 개설이 됐고 A반은 30명, B반은 15명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 운영하다 보니 합반이 맞는 것 같아서 합반으로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 강좌로 보고 45명이 수강수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41에서 50명의 한 개로 하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4시간 강좌인데 2시간은 30명이 이론 수업을 듣고 나머지 2시간은 이제 10명씩 3개 분반으로 나눠 실습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반 기준이 실습 강좌 기준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반 기준, 분반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10명씩 3개 분반을 했기 때문에 20명 이하의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뭐 아까 분반이 우선에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이 실제로 수강한 실적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 개설 강좌에 대학원 학생이 수강을 하여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강 인원은 이제 소속과 무관하게 이제 우리 자대학 대학원, 타대학 대학원 수강생을 모두 카운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소속이 어디든 관계없이 이 과목에 이 강좌에 몇 명이 수강했느냐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 강의 담당 비율입니다. 내용이 많이 담아서 죄송해요.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전임, 비전임 교원이 얼마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인데요. 강의 또한 저희가 KD 교육 통계 쪽을 통해서 연계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개설돼서 완료된 강좌 현황을 공시하라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6-가1에 교원에서도 시간강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임용하고 있지 않으시므로 여기서도 시간강사로부터 공시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FAQ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스페일 과목이 학점이 있고 담당 교원이 있다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교원의 소속 기준이 아니라
강의 개설학과 기준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많은 오류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국문학과에 개설된 강좌를 영문학과 전인교원이 강의를 했다. 이게 되면은 국문학과 전인교원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좌가 개설된 학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하시는 교원이 전임이시냐 비전임이시냐를 확인하셔서 그에 따라 구분하셔서 담당하실 학점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양 강좌 등 개설학과가 없는 강좌나 여러 학과에서 공통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어느 한 학과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기타 소속학과 합승이라는 학과를 저희가 생성해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가령 교양대학이라고 학교를 신설하신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 입력하시는 것도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기타 소속학과 없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교 소속의 전인교원이 제2캠퍼스 또는 분교에서 개설된 강좌를 강의한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개설된 강좌 기준에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직원이 강의를 한 경우에는 직원분이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임용이 안 되셨다고 하시면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분반은 각각의 강좌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교원 강의 담당 학점을 각각 입력해 주시고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에 해당되는 학점을 각 교원별로 강의하시는 그 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반 같은 경우는 합반 후에 해당 강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과에만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침의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3학점짜리 수업을 전인교원이 강의하는 A반 하나, B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비전인교원이 강의하는 C반 한 개 이렇게 세 개의 분반이 있다면 전인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3학점에서 2명이 6학점이 되고요. 비전임은 3학점에 한 명이니까 3학점. 이렇게 해서 총 9학점이 될 겁니다. 분반은 어렵지 않죠? 다음에 팀티칭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팀티칭은 가령 3학점짜리 과목을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전인교원 한 명이 2시간, 비전인교원이 1시간 팀티칭을 한다면, 전인교원 같은 경우는 3분의 2니까 2시간, 2학점이 되고요. 비전임은 3분의 1이니까 1학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로 계산해 주시고요. 합반 같은 경우는 음악학과에서 가령 3학점짜리 수업이 합창 1, 2가 두 개가 개설이 되는데 합반에서 수업하고 전인교원 한 명께서 수업을 하신다면 강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인교원 한 분한테만 학점이 되고 그 다음에 학점도 3, 3에서 더 6이 아니라 합반이니까 하나죠. 3학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전인교원이 강의하는 3학점짜리 과목이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이렇게 각각 개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합반을 해버린 거죠. 다른 학과에서 각각 개설된 과목을 합반을 한 거죠. 이럴 경우에 가령 이 과목을 경제학과에서 모두 운영 관리한다 라고 한다면 교원 강의 담당 학점은 경제학과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지침 FAQ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점 같은 조건, 3학점에 4시간째 강의한 A 과목, B 과목이 어떤 건 합반과 분반으로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반으로 보고 각각 3학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분반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학점인 A 과목을 학부에서 개설했고 2학점인 B 과목을 대학원에서 개설해서 합반을 했다. 이럴 경우에 강좌는 2개인데 강의는 한 분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반해서 말씀드린 그 주체가 되는 학과로 해주시면 돼요. 대학원이라면 대학원, 학부는 이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한쪽 입력하셨으면 다른 쪽은 강좌를 학점으로 0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원, 학부 대학원, 대학원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중복되지 않게 입력하실 때는 합반 같은 경우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2학점인 A 과목이 2시간 이론 강의와 1시간 실습 강의로 구성돼서 학점은 2학점인데 강의 시간이 3시간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2학점을 입력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전 지침에 비해서 많이 심플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이나 1, 10이 나의 1, 10이 나의 2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FAQ 내용입니다. 1학기 또는 2학기 좀 많죠. 이거 다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OCU 컨소시엄, KCU 컨소시엄 등의 개설된 강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대학에서 개설된 강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대학 자체에서 개설한 온라인 강좌만 포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학점 강좌 및 강의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10이나 1의 강좌 현황에는 들어갑니다. 거기는 학점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수강 학생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입력해 주셔야 되시고요. 다만 이 영학점 강의는 입력을 하더라도 그 교원 강의 담당비는 어차피 영어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집계된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 설명드리면 담당 교수 미지정 강좌 강의 현황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나 1 같은 경우는 교수 지정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하셔야 되는데 10이나 2는 교원의 담당한 학점이기 때문에 담당 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둘 다 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 Q&A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PDF 항목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공시가 됐는데 이게 중복으로 공시되는 내용이 좀 있어서 바로 다음 항목 11화 2번에 대한 항목이 같이 공시되고 있어서 과감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신 포인트가 하나 줄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 강의를 부분인데요. 강사 강의를 같은 경우는 8월 공시로 바뀌면서 1학기가 종료된 시점에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월 공시였기 때문에 이제 아직 하고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 1학기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된다. 작년에 4월에 그 강의료가 나간 강의료 지급된 기준으로 입력하셨었는데 올해부터는 24년, 올해이니까 24년 1학기 기준으로 수업하신 강사분들이 해당이 된다 해서 4월 1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4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5월에 수업을 하는지 6월에 수업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강사 변동이 발생이 돼서 갑자기 4월 1일에 기준을 강사하셨는데 수업하다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4월에 갑자기 강사가 교체됐어요. 그럼 교체되신 분은 수업을 하셨는데 입력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 강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4월 1일 기준에 강사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Q&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한 강좌에 스팀 지칭할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시는데요. 총 강의 시간 수는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시간 수를 산출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각각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반 수업으로 한 강사에게 강의료가 한 번만 지급이 된다면 이제 지급 인원수 총 강의 시간 수에 실제 지급된 한 명분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원래의 단가에 더하여 매월 지급되는 추가 강의료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 강의료를 포함을 하는데 다만 학기 말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추가 강의료, 교통비, 숙박비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실습을 해서 단가가 반으로 감액이 됐다 하시면 단가를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하셔야 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89,000원이었고 실습은 2분의 1만 지급한다. 그러면은 지침 입력하실 때 89,000원 단가 하나 그리고 44,500원 단가 하나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공시는 여기 마지막인데요. 네, 장애학생 지원체 구축 현황인데요. 올해 바뀐 부분은 이제 장애복지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제 이것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장애 정도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공시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또한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서 수립한 계획을 공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의무화됐기 때문에 공시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FAQ 하나만 말씀드리면 장애 이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게 분단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가령 60분 운영했고 10명의 학생이 들었다 하시면 이제 학생이 이수한 총 시간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입력하셔야 된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거를 막 같이 곱해서 입력하셔가지고 몇만 시간씩 입력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자주 나는 오류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50시간마다 한참 걸렸네요. 잠깐 기지 개정하고 할까요? 더우시죠? 교지 확보 현황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23년 9월에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대학에 있어서는 최소한 확보에 대한 교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지 확보율을 공시하지 않고 이제 토지 전체 면적, 교지 보유 면적, 부속 토지, 미사용 토지 이렇게 나누어서 공시하는 것으로 장표가 대폭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 시설 확보 현황입니다. 교사는 이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한해서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을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을 14제곱미터로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기준 면적 같은 경우 계산하실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줄겠죠. 많이 줄겠죠. 실제로. 늘어나나요? 저기 헷갈리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적으로 차이가 좀 제법 날 겁니다. 해서 그렇다고 너무 차이 많이 나도 오류인가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법이 바뀌었으니까 계산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없다 하시면 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 수용 현황입니다. 일단은 수용 가능 인원은 이제 저희가 사업진흥재단의 대학 교육시설 입력 지침서와 동일하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밖 행복기숙사나 대학생 연합생활관, 청년주택 등 수용 인원은 학교 추천 입사생에만 하나고 또 대학에서 기숙사를 일부 보조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용 인원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청년 등 국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기숙사비 납부제도에서 현금용 수정 발급 실시 여부를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조사돼서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기숙사비로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신다 하면은 이 부분을 O 아니면 X로 확인하셔서 공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법인에서 이제 학교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리고 수익금 대비 학교 운영 경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대학 설립 운영률이 개정이 되면서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해서 작년이랑 완전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체 운영 수익 총계 대비 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의 비율을 산정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운영 중인 대학에 한해서 운영 수익 총액이 아니라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금액의 2.8% 이상을 학교 법인이 대학의 교비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 수익률 기본재산 확보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산출하는 근거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쪽 선생님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저희가 공시하는 기준이 직종에 따라서 일반직, 특정직, 기술직, 별정직 이렇게 나눠서 공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 소속 직원이라고 한다면 학교 정관, 학교 규칙, 직제 규정, 또한 선단, 직제 규정에 명시된 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과 병설, 부설학교, 부속병원, 뭐 의료원 여기 소속된 직원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산단 직원 중에서 국책사업단이나 이제 지방비 사업단 소속 연구원의 직원들도 제외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대학의 소속 직원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계약직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22년까지는 공시를 했었거든요. 계약직이라고 해서 공시를 했는데, 이제 23년 통계조사부터는 직종과 고용 형태를 별도 나눠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이제 뭐 일반직이나 고용직 그 직종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인건비가 지급될 회계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것에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가 복수의 회계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지급 비율이 높은 회계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돈 비율에 따라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가정폭력 교육 예방교육 실시하나입니다. 항목도 참 기네요. 네. 일단은 요거는 4대 폭력에 대해서 기관장, 교직원,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에 참여했는지를 보는 항목이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가부의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입력하신 내용을 저희가 연계해서 공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 초에 이미 입력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사실 수정이 거의 현재로도 수정이 불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여가부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자료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수정해야 된다 하시면 정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전년 4월 1일 기준에 교육 대상 인원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시고요. 또 학생이면서 조교이거나 직원이다. 근데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하면 각각 학생, 직원 및 조교에 모두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설 안전관리하나입니다.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이제 추가 공시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법에 따라서 대학원에는 이제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기준에 실행 계획 수립 여부를 O 또는 X로 공시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지진 방제 종합 계획에 따라서 자율적인 지진 안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매진 관련돼서 공시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해서 시설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입력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입력 시스템 앱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거나 이메일 아니면 저희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